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무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요즘은요, 어느 직업이나 상관없이 참 노력하지 않으면 왜 뒤처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워낙 빨리빨리 변하기도 하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나 그 질병을 다루시는 분들, 뭐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수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될 양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자꾸 개발되기 맞아요. 때문에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그런 차원도 있지만 법적인 의무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이. 네. 그래서 1년에 네.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1년에 10시간, 최소 10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 수의사들도 그런 법적 조항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이렇게 수의사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법적 조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우리끼리만 하고 뭐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이제 국민들의 감시를 받습니다. 아이쿠야. 네, 이게 수의사법 34조에 연수교육 조항이 따로 있는데 이제 시행 규칙에 따르면은 수의사 회장이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대상은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니까 동물병원 원장님들과 진료 수의사로 등록돼 있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되는데 네. 대한수의사회에 이걸 일임한 거예요. 농식품부에서 그 대한수의사회에서 이 수의사들이 연수교육 들은 시간을 취합을 해갖고 다음해 2월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들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네. 과태료 부과가 된 상황이라든지 수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법적 조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결과가. 네, 그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김종혜 의원님께서 수의사의 수의사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는데 최근 5년간 수의사들이 위반한 행위가 처벌받은 행위가 247건이나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과태료였는데 189건이 과태료를 부과한 그러니까 과태료를 낸 이유 1위가 연수교육 미실시. 그래서 5년간 92명의 수의사가 연수교육을 안 들어서 과태료를 냈습니다.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나는 안 듣고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다라는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국정감사라는 거는 사실 생중계가 될 정도로 그럼요.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 많은 분야여서 모르고 있다가 딱 보게 되면 수의사 선생님들이 저렇게 공부를 안 해? 그렇죠.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국회에서 지적하면 정부가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 이걸 개정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제 법 개정이라든지 계속 강압적인 방법으로 제재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먼저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수의사들 사이에서 우리 자정 노력을 좀 합시다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의계가 또 수의사들만 있는 그 세상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게 업체분들한테도 피해가 사실 가는데 이게 이제 연수교육을 실제로 안 들어서 과태료 내는 분들도 있지만 네. 연수교육이 열렸을 때 이게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뭐 대출을 하는 경우도 솔직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해놓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출석은 해야 되니까 갔다가 이제 빨리 땡땡이를 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솔직히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연수교육의 수의사들 뭐 사전 등록이 500명이다. 그러면 업체들 500명 대상으로 마케팅할 걸 준비해 가잖아요. 그렇죠. 실제 근데 부스에 참여하는 분들은 뭐 200명, 300명이다. 이런 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홍보를 계획한 것보다 덜하게 되는 이런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중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거죠. 대중 대상으로 수의사 이미지가. 왜냐면은 이게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 수의사들이 자기네 이제 자질을 계속해서 갖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수의사들이 이렇게 안 한다. 그럼 수의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수의사 직군이라고 해서 좀 전문직으로 인정을 하고 사회적으로 약간 존경받는 직업인 이유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른 직군보다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수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강의에 되는 내용들이 내가 그렇게 썩 필요한 내용이 아니거나 나 얼마든지 필요하면은 다른 강의도 내 돈 내고 들을 수도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의사들이 참석을 안 하거나 뭐 대출하거나 아니면 땡땡이 치는 거를 꼭 수의사들만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1년에 굉장히 다양한 학술 행사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연수교육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해주는 것도 강사가 좋고 강의의 질이 좋으면 수의사들이 알아서 들어요. 그럼요. 네,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연수교육 인정이 안 되지만 수의사들이 찾아서 듣는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꼭 수의사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연수 교육의 질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도 이거 문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의사 연수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심각하게 할 때가 온 건데 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네, 저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정부 차원의 어떤 제재가 들어오기 전에 대한수의사회 차원의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 이제 법적으로 농식품부가 대한수의사 회장에게 이 권한을 일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수의사 회장이 연수교육을 잘 실시하고 잘 관리, 감독해야 될 지금 의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일차적인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 대학교에서도 추석 체크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예. 그리고 우리 2년 전에 인천에서 세계 수의사 대회 저희가 유치해서 했잖아요. 네. 그때 강의실 입구에 이게 바코드 리더기를 설치해가지고 교육 들으러 갈 때 찍고 나올 때 찍고 그래서 실제 강의장에 수의사가 몇 시간 있는지 체크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 지금은 수의사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몰라도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땡땡이 같은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방지하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 연수교육 권한을 단순히 이제 각 학회나 지부 수의사들에게 나눠주고 알아서 운영하게 할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런 걸 좀 체크하는 걸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지금은요,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조금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강제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수의사 선생님들 스스로 조금 각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